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아주 단순한 사람 분류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람 분류법은 아주 단순해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을 자기를 한껏 부풀려 줄 사람과 윽박지르고 깎아내리기에 만만한 사람이라는 두 부류로만 나눕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다 경멸하고 깎아내려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사회적 명망가, 전문가, 재산가, 자신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행하게도 모두 다 후자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전자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후자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판단 기준과 기분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타인들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찬양과 경멸이라는 극에서 극을 오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찬양하거나 그의 존재가 자신을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될 때는 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다가도 그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그의 존재가 자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즉각 그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대체로 길게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패턴은 과도한 칭찬에서 심한 경멸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멋진 사교술로 새로운 사람들과 친교를 맺을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높게 평가하므로 나르시시스트도 그 사람들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점차 나르시시스트의 고질적인 병이 드러난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배척당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을 심하게 경멸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멋지게 꾸미고 있으며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는 법도 잘 알고 있어서 처음에 관계를 시작할 때는 아주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가식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져 차츰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제 가슬라이팅이 된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무서움에 질려 그들을 피하거나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나르시스트가 바라는 바는 오직 자기의 이익과 뜻을 관철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들을 이용하고 조종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몰두합니다. 게다가 나르시스트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즉 온 세상이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존재이므로 결코 타인들을 사랑할 수 없으며 타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나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남을 동정하고 배려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사사건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기, 고집스럽게 따지고 들어 지치게 하기, 거짓말과 사탕발림으로 동의 구하기, 협조를 거부하기와 같은 수법들을 총동원합니다. 이 중에서 나르시스트가 가장 일관성 있게 그리고 주요하게 사용하는 수법은 끊임없는 비난과 신경질이에요. 그들은 남을 비난하는 데는 도 같은 달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상대방을 능숙하게 조종하기 위해 가끔은 칭찬도 해주고 좋게 올려주는 식으로 적절하게 양념도 치지만 그런 양념은 끊임없는 비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뿐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 나르시스트 남편은 마룻바닥에 있는 머리카락과 티끌을 가리키며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다 왔는데 집안 청소 하나 제대로 안 해놓는단 말이야? 라고 하며 아내를 마구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에 시달리던 아내는 어느 날 죽기 살기로 청소를 해놓고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머리까지 놓고 채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번에도 역시 작은 티끌을 빌미 삼아 청소 상태를 트집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여러 번 청소했는지 설명하며 티끌에 대해서는 그건 당신이 들어올 때 묻어와 떨어진 거예요 라며 화를 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사과는커녕 자신한테 화를 냈다면서 또다시 아내를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나르시스트의 비난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비난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말하면 야금야금 떡을 다 빼앗아 먹고는 할머니까지 잡아먹는 호랑이처럼 그들의 비난 하나를 모면하면 또 다른 비난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르시스트의 비난을 정당한 지적이나 잔소리쯤으로 여겨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에 노력하는 이들도 그들이 결국엔 생트집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한 잔소리는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심한 분노 감정의 발산일 뿐 건전한 충고나 조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건전한 충고나 조언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충고나 조언을 하는 이는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지를 고민해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자기 생각에는 옳은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접수하든 말든 상관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하는 잔소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걸 듣든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든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들이나 자식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배우자를 비난해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식의 친구들을 지켜보는 앞에서 자식을 공개적으로 혼내고 비난해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자기 말이 구구절절 다 옳은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윽박지르고 문제는 모두 행동을 고치지 않는 너한테 있다고 오게 될 뿐입니다. 폭압적이지 않은 나르시스트도 타인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데 신경질을 아주 능숙하게 이용해요. 더운 여름날 카페에서 노천에 앉으려고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날씨가 덥다고 신경질을 내며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밖에 나가 앉아있냐? 면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대로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후에는 그 나르시스트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춥다며 다시 신경질을 부려 상대방을 반강제로 끌고 카페를 뛰쳐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르시스트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신경질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죠. 다음의 사례는 신경질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여름날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처음 가보는 바닷가로 놀러 가자고 제안해 차를 타고 휴양지에 도착했다. 그곳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가족은 날이 어두워지자 식당 주인의 추천을 받은 모텔을 찾아갔다. 그래서 막 방에다 짐을 풀고 있는데 아내는 갑자기 방에 벌레가 있고 입으로 더럽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남편도 그곳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모텔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했기에 시골 모텔이 다 그렇지 라고 말하며 그냥 자려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더러운 곳에선 잘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마구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침부터 차를 운전해 매우 피곤했고 길도 잘 모르는데 밤길 운전을 해 집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아내의 무시무시한 신경질에 질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아이들을 데리고 모텔을 나왔다. 자살 충동까지 느끼면서 난폭하게 차를 몰아댄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 무수하게 고생을 한 끝에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녀는 그것은 정말 더러웠단 말이야 하고는 당신이 차를 거칠게 몰아 내 심장이 얼마나 놀랐는지는 알기나 해? 라고 하며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르시스트와 생활을 함께하는 이들은 또 언제 비난을 들을지 그들이 또 언제 신경질을 낼지 몰라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긴장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나아가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만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신경질을 부리고 비난을 퍼붓는 나르시스트한테 계속 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야. 가스라이팅입니다.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어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고 결단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은 나르시스트의 아내의 신경질과 비난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느 남편의 하소연인데 이것 또한 잘 들어보세요.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도무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떨 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 불평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음번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낼 때 도저히 예측이 안 되더군요. 예, 참 남편 안타깝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나르시스트는 대인관계에서 전혀 진실하지 않아서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으로 행동을 해요. 예, 그들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친절하게 굴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예,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옆에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계시다면 최대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